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안드로이드 OS 운영 차원의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SQLite입니다. SQLite. 자, 이 SQLite는요, 일단 그 안드로이드에서 일단 라이브러리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다른 설정 없이 그냥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SQLite는 그 무료 엔진입니다. 무료 DB 엔진이에요. 무료 DB 엔진. 자, 무료 DB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DBMS라고 그러죠. DBMS, 뭐 MySQL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 DBMS 파일 아시죠?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그 상용 DBMS에 비하면 상당히 소규모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용 DBMS는 상당히 거대하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SQLite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엔진이라는 거죠. 요건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별도 설정,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런 이제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폰도 요 SQLite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뭐 신비한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휴대용 MP3 등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QLite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파일 형태로 관리한다는 것은 물론 관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조직화된 어떤 양이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이 SQLite는요, 어떤 단순한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순한 파일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권한 설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죠. 사용하기에는요. 일단 어떤 파일 형태입니다. 파일 형태. 그렇죠? 이제 파일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파일이다. 파일 형태의 DB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없는 게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그렇죠? 보편적으로 이제 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파일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SQLite고, 따라서 이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사도 가능하고요. 삭제 이동이 가능하겠죠. 뭐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뭐 여러가지 뭐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SQLite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SQLite.org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그 SQLite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QLite는 일단 상당히 작긴 하지만은 이것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죠, RDB라고 그러죠. 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하고요. 그리고 SQL 구문, 표준 SQL 구문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거 SQL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DB를 공부를 하신다면 이 쿼리를 대신하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쿼리를 대신하는 그런 메소드를 갖다가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SQL만큼 그렇게 융통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SQL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자, 처음부터 그냥 SQL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래서 뭐 SQL 자체가 SQL문은 모든 RDB 그렇죠? RDB에 모두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문을 좀 따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뭐 SQL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QLite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DB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뭐 DB 생성을 먼저 해주시고, 그렇죠? DB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할 정보라든지 어떤 규칙에 적합한 테이블을 갖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도 해주셔야 되고요. 테이블 디자인. 자, 테이블 디자인 작업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용 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기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 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제공하는데 이 SQLite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화 자체도 SQL 그 스크립트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DB를 관리를 해주는 그 또 도우미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SQLite 오픈 헬퍼라고 합니다. SQLite 오픈 헬퍼라는 이런 클래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거 좀 적어볼까요? SQLite 자, SQLite 오픈 헬퍼 자, 요 이제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여기 이제 DB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B를 생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고 오픈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선 요 생성자를 좀 보게 되면 SQLite 오픈 헬퍼에서 뭐 인자가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컨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DB를 생성하는 컨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메인 액티비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네임도 들어가고요. 네임 그 다음에 팩토리도 들어가고요. 커서 팩토리라고 하죠. 커서 팩토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전이 들어갑니다. 4개 인자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DB 파일의 이름이 되겠죠. 이름하고 그 다음에 버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팩토리는요, 이제 커스텀 커서를 사용할 때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표준 커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널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커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쿼리를 사용하죠. 쿼리. 그렇죠? 이 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질의를 한다 그런 뜻이죠. 질문.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이제 쿼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쿼리. 그렇죠? 쿼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 그렇죠? 어떤 수행 결과는 어디요? 커서라고 하는 이 객체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쿼리 수행 결과는 이 커서 객체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쿼리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쿼리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그 자료를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커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결과를 갖다가 일단 이 커서 개체 형태로 반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커서에는 그리고 보시처럼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마우스 이 커서 있죠. 이 마우스 커서처럼 어떤 결과 레코드를 갖다가 가리키는 일종의 어떤 포인터, 자, 포인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이 커서에 존재하는 거죠. 포인터가. 그래서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레코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코드 내에 있는 각각의 필드 값들을 갖다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테이블이 쭉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우리 레코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레코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필드라고 그러고, 그렇죠. 필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서가 예를 들어서 보통 여기 아이디가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드 값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커서 여기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요 레코드를 가리키는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이렇게 포인터라고 그래요. 하나의 다 커서 객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포인터라고 그러고, 요 포인터에서 사용하는 레코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 레코드를 선택할 때 이 커서 객체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레코드 내에 있는 각각의 필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xx, 뭐 xx, yy 해서 이렇게 각각의 값들 갖다가 추출할 때 이제 레코드를 가리키는 요 포인터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레코드에서 어떤 포인터가 커서가 커서 내에 있는 포인터가 어떤 특정 레코드를 갖다가 가리켜 줄 때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표준 커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널 값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가 일단 지금 설명드린 SQLite 오픈 헬퍼라고 하는 요 객체를 갖다 생성해 놓게 되면 이제 DB가 필요하겠죠. DB가 필요할 때마다 메시지를 갖다 호출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onCre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Upgrade,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onOpen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메소드를 갖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 자, 우선 첫 번째는 요거는 onCreate는 일단 DB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생성이 될 때 호출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레코드를 갖다가 처음에 삽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업그레이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DB를 갖다 수정을 할 때,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호출을 하겠죠. 그래서 기존 테이블은 삭제하고 당연히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만들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alter 테이블로 해가지고 스키마를 갖다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Ope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때는 요것은 이제 DB를 열 때, 사용하는 거죠. 근데 DB를 생성할 때 onCreate에서는요, 자, 요 onCreate문은 처음 DB를 생성할 때 이제 호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우리 SQL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create 테이블이죠. 그래서 요 create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 SQL문을 갖다가 실행을 하게 돼서 테이블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onUpgrade 요 부분은 설명드렸다시피 DB 버전이 이제 변경이 될 때, 그렇죠? 그때 업그레이드 될 때 호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버전을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SQLite 오픈 헬퍼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를, 파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DB 구조에 맞게, 메소드를 갖다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크립트를 넣어서 이제 작성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DB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메시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일단 또 메시드가 또 필요합니다. 자, 어떤 메시드가 필요하냐면 일단 get readable database에서 그렇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야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겠죠. 추출해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get readable database라는 게 있어요. 자, get readable database라는 거. 이것은 이제 DB를 읽기 위해서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에서는 DB가 만약에 2단계에서 만약에 DB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는 onCreate 문을 갖다 호출해서 만약에 버전이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다시 onUpgrade 문을 갖다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et writable 있죠. 이 get writable 데이터베이스는 읽고 쓰기 위해서 이제 DB를 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권한이 없거나 또는 그 디스크 일단 용량이 다 차게 되면은 일단 요 명령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겠죠. 네, 클로즈는 이제 데이터 DB를 닫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고요. 일단 요 get readable하고 요 get writable이라고는 get writable 또는 get readable 데이터베이스 메소드를 갖다 호출을 하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오픈 헬퍼 클래스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그쵸? onCreate를 갖다 호출한 다음에 파일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onCreate를 호출을 하겠죠. 그래서 테이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버전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onUpgrade를 호출해서 변경된 버전에 맞게 또 테이블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onCreate에서 이제 테이블 생성만 작성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get readable이나 또는 get writable 데이터베이스 메시드를 호출해서 호출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DB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QLite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리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요. 그러면요. 자주한 요 객체는요. 이제 지금 요 SQL 일단 리턴되는 전부 요 작업이 끝나고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되면요. 요 객체 안에는 여러가지 메소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일단 코드는 좀 내용이 쿼리를 하고 일단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읽어오고 그렇죠? 또 읽어오고 또는 보통 기본적인 부분들 있죠. 인서트 또는 삭제, 추가 삭제 또는 수정 그리고 셀렉트 이와 같은 그 클리너 버튼 리스너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그 SQLite를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242가 되겠네요. 그래서 SQLite에서 이거를 이렇게만 적죠. SQLite 자, 우선 레이아웃을 일단 버튼 4개를 좀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니까요. 버튼 4개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각각 우리가
뭐 삭제하거나 또는 불러올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버튼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좀 리니어를 이용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하죠. 레이아웃은 주시고요. 그렇죠? 아이디는 우선은 처음 아이디는요 인서트로 하겠습니다. 일단 삽입, 일단 추가하는 거죠. 내용 갖다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레이아웃에서 위스 값은 원래 얘는 삽입 텍스트는요. 이게 텍스트가 아니죠. 클릭해서 자, 그래서 여기 삽입 버튼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카피를 할게요. 4개가 필요합니다. 삽입 또는 델리트 삭제.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죠. 일단 같은 크기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 다 지워야겠네요. 또 버튼이 지금 몇 개인가요? 하나, 둘, 4개죠? 예, 4개 맞습니다. 웨이트 됐고요. 됐습니다. 일단 삭제, 그 다음에 삭제 수정이 필요하겠죠? 네, 수정, 그 다음에 선택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삽입, 삭제, 수정, 선택 그쵸?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가 이상한가요? 뭐 빠졌나요? 미스형 다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텍스트를 좀 넣도록 할게요. 네. 에디트 텍스트에서
이것은 자, 눌러야지. 그래서 edit 텍스트에서 필요하죠.